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네. 이건 뭐 한편의 반전 가득한 정치 스릴러 드라마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여당 대통령이 야당의 핵심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그야말로 정치계에 폭탄이 떨어진 격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깜짝 발탁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복잡한 속내, 또 그 전략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냥 단순히 누가 장관이 됐다, 이 뉴스를 넘어서요. 왜 하필 이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각자가 얻으려는 건 대체 무엇인지. 그 판 자체를 읽어보는 거군요. 네, 그 판을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드라마의 1막부터 열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어요. 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일인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요,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 발표 바로 전날까지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정당,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점이죠. 바로 전날까지요? 네, 그냥 평범한 당원도 아니었고요. 서울의 중요 지역구를 책임지는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고 있었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뭐랄까, 전쟁 중에 적진의 핵심 장수가 상대편으로 넘어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보내주신 기사들을 봐도 이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도 일했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야말로 평생을 반대 진영에서 싸워온 어떤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거네요. 이를 열어서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그냥 뭐 경고나 징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당에서 내쫓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바로 내려버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당에서 발표한 제명 이유도 아주 직설적이에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중요한 시점에 상대편 정부의 장관이 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중대한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 네, 여기서 해당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당에 해를 끼치는 배신 행위라는 뜻이죠.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에요. 다른 당원들한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표면적인 배신과 응징의 드라마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인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예요. 그가 SNS에 남긴 한 문장이 이 모든 판을 뒤흔들고 있죠. 이해운으로 김명기를 덮을 수 없다. 바로 그 문장이요. 이 한 문장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선전포고예요. 그는 이해운 장관 임명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은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작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연막작전. 마치 마술사가 오른손으로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면서 왼손으로 진짜 트릭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관객들의 시선을 빼앗는 동안 진짜 마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다면 한 전 대표가 가리키는 그 왼손의 트릭, 그러니까 진짜 문제라고 주장하는 김병기는 대체 뭔가요? 김병기 의원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당을 이끄는 핵심 인물입니다. 네. 그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그의 배우자가 공적인 돈인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김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자료를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그 사건은 이미 작년에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 전 대표는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꺼내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한 전 대표가 파고드는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는 권력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것이 특검이라면서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네, 현 정부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은 어차피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의 논리는 이런 거군요. 경찰 수사 결과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 즉 특검을 임명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해훈으로 김병기를 덮을 수 없다는 말의 진짜 속뜻은 이거예요. 네. 당신들이 아무리 이해운이라는 시끄러운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속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정권의 더 본질적인 문제인 김병기 의혹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아, 그런 의지의 표명이군요. 네. 이해운 임명을 단순한 인사 참사로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의혹을 덮으려는 치밀한 계산이라고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정말 판을 완전히 다르게 읽고 있네요. 그리고 한 전 대표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 전체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요. 맞아요. 그가 쓴 표현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던 사람도 눈 한 번 감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한 번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게 이재명 정권의 정체다. 이건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과거에 어떤 신념을 가졌든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든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격렬하게 공격했든 상관없이 네. 지금 당장 우리 편이 되어 충성을 맹세하면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심지어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까지 내어준다는 의미니까요. 아, 이건 이 정권에 과연 일관된 원칙이나 철학이 있기는 한 거냐.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오직 내 편과 내 편만 존재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강력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계엄장사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정말 섬뜩하게 들리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까지 나온 건가요? 이 계엄장사라는 표현이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보죠. 먼저 이재명 정부는 평소에 2차 내란 특검이니 내란 청산 TF니 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계엄과 같은 군사 독재의 위협에 가장 결연히 맞서 싸우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 그렇죠.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의로운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죠. 그런데요. 그런데 바로 그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정부가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 계엄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 즉 이해운 전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아,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말로는 계엄을 크터러 비판하면서 행동으로는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을 내각의 핵심 멤버로 받아들였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한 전 대표는 이 정부에게 계엄이란 정말로 막아야 할 실체적 위험이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위해 팔고 사는 상품에 불과하다고 비꼬는 겁니다. 상품이요? 네, 그게 바로 계엄장사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계엄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이용해서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자신들은 정의의 편인 것처럼 포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와, 비즈니스 대상이라니. 이건 단순히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굉장히 모욕적인 수준의 비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재명 정권이 참 가짠타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덧붙인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과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경멸을 담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하나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말 여러 겹의 복잡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이네요. 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협치와 통합을 위한 대담한 시도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반대편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교묘한 꼼수이자 정권의 위선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처럼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누가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해훈 전 의원의 장관 지명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가는 문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원칙을 저버린 기만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예상 밖의 정치적 행보는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한 화합의 손짓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시선을 교묘하게 돌리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까요? 어쩌면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개의 거대한 서사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대중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이 드라마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